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후원하는 2020년 지식재산 도전 탑 랭커 제1회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행사는 땡기지 어플을 활용한 양방향 퀴즈 및 토크쇼로 이루어지고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유튜브 또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그리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유튜브 채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특허정보진흥센터,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만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벌써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총 11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개의 설문 그리고 7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4개의 설문에 답변을 하시는 시청자께는 각 문항별로 다양한 경품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7문제가 모두 종료된 후에, 생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탑 랭커 1, 2, 3위는 물론이고 20위까지 푸짐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문제풀이에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분이 1위가 되겠죠. 그 방법,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정답을 보내주셔야 되겠고요. 남들보다 빠르게 정답을 눌러주시는 분의 포인트가 더 높이 쌓인다는 점 팁으로. 여러분은 지식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평소에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지식재산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특허라든지요, 디자인, 또 상표와 저작권을 아우르는 권리라고들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더 많은 창조력을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지식재산. 이 지식재산권은 발명자나 또 창작자의 노력과 지혜를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또 그 결과물로 우리 모두의 삶을 발전시켜가는 인류의 자산이 됩니다. 지식재산 빅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생활 속 저작권부터 또 나아가서 발명 또 공유를 통한 성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유익한 문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와 2부로 좀 구분을 해볼 텐데요. 1부는 저작권과 상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2부는 발명과 공유라는 주제로 지금 땡기지 어플 또 각종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또 제 옆에 계신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보이실 텐데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님, 그리고 이모티콘 무르피의 임성경 작가님, 유튜버 오늘도 김선생의 김범수 선생님, 그리고 이은경 작가님 4분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이 생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각 패널별로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임성경 작가님부터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랑하는 그대에게 작가 무르비 임성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학계의 아이돌 정진근 교수입니다. 법학계 아이돌 정진근 교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재산 교양 채널을 운영 중인 교사 김범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선생의 김범수 교사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책을 쓰는 초등 두 아들 엄마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생방송 중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댓글로도 실시간 소통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퀴즈 또 설문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 4분의 패널과 중간중간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와 2부로 저희가 좀 나눠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1부 저작권과 상표입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캐릭터 저작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침 무르피라는 캐릭터로 30개가 넘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임성경 작가님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실은 이모티콘은 지금 50개가 출시되어 있고요. 네, 10개가 대기 중이에요. 네. 네, 저희 다 아이들 같은, 네, 제가 출생한 아기 같은 존재들이고요. 실은 처음에 저는 저희 성격하고 저희 스타일을 닮은
그림을 캐릭터를 그려서 왜 그림일기 쓰듯이 네.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프고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불쑥 일어나면 좋겠다 싶어서 뚝이라는 캐릭터 이름을 지어서 그거를 좀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다행히 공감해 주셔서 음. 전시회를 통해서 만나고 또 이제 그것 아트 상품화 되기도 하고 더 큰 시장인 이모티콘을 통해서 들과 인사하게 된. 저도 평소에 이제 무릎이라는 네. 그 캐릭터를 좀 아주 귀엽다. 사랑이 넘치는 감 있는 아, 캐릭터로 감사합니다. 알고 있었는데 네. 직접 작가님 뵈니까 아주 네. 네, 노년에 이런 멘트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캐릭터를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네. 뵀을 때 그런 느낌 많이 가졌어요. 그쵸? 아, 네, 정말요? 네. 네, 제가 네. 그래서 맨날 고민하는 게 이등신 그리지 말고 앞으로 칠등신을 그리자.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직접 좀 무릎이랑 비슷한 아, 네네, 맞습니다. 노리신가 보요. 자, 여러분도 무릎이 앞으로도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고요. 캐릭터에 아마 관심 많을 겁니다. 지금 저희 그 어플에서 댓글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모티콘 만드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오 대단하다. 분께서도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분은 캐릭터 어떤 캐릭터 좋아하세요? 만약에 내가 직접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설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 댓글창으로 설문을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그린 그림이 캐릭터가 될 수 있다면 캐릭터 만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화면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탄생 스토리, 2번 디자인, 3번 이름, 4번 상품화 가능성. 이렇게 4개의 캐릭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보기를 드렸습니다. 객관식으로 드렸어요.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채연님은 짱구 캐릭터를 좋아하시나 봐요. 디자인 스토리, 디자인이 이뻐야 살죠. 리니공주님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내가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지금 댓글 입장에서 보면 우리 패널분들도 보이시죠? 네. 디자인이 최고다. 딱한 테리님, 오호, 동의돼야죠. 동의돼야죠. 상품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실 것 같고요. 네이밍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답변 주신 부분 저희가 통계 자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생 스토리 18.4%, 디자인 52.7%, 이름 6.9%, 상품화 가능성 돈이 돼야 된다 22%, 오. 디자인에 52.7%가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작가님 캐릭터 만드는 입장에서 이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게 시각화될 거다 보니까 네. 그쪽에 많은 분들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캐릭터라는 게 그 외관상에 캐릭터 독특한 성격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네. 또 스토리에도 성격이 품어져 있잖아요. 예. 흔히 잘 알고 계신 프로로 경우에도 처음에 기획할 때 스타일 정도의 남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캐릭터고요. 네. 또 반면에 흑인이긴 하지만 펭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칠고 솔직하고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 그렇죠. 성격이 부여돼서 심지어는 이베이스 살짝 누구 이렇게 이름을 거칠지 말할 정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들의 성격이 분명한데요. 네. 핵심은 자아 정체성인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런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이게 저작권 침해 문제로 문제가 좀 되고 최근에 여기 여러분 엽기토끼라고 아시마로랑 네. 뽀로로 이렇게 합성해서 맛이 뽀로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캐릭터는 이렇게 저작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이게 범죄 행위가 돼서 큰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캐릭터를 만들 때 누구나 네. 아이디어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럼요. 어린 아이들도 네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변에 소소한 것들을 살펴보시면 얼마든지 그것들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지인분들이 관찰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독특한 성격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가족이든 친구든 하다못해 키우는 그 동물들도 저희 집에 노란 고양이를 키우는데 제가 노아라고 해서 이 친구도 캐릭터 만들어갖고
저희 캐릭터와 친구를 이렇게 삼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관찰하셔서 그분만의 성격을 살짝 부여하시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보세요. 네. 방탄조아님, 탄생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죠. 우리 네. 임 작가님도 네. 캐릭터화하면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신 우리 정씨는 일단 좀 안경을 쓰신 분들, 이런 분들 캐릭터화 네. 해주시죠. 8등신으로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네. 누가 네. 캐릭터로 이렇게 표현을 네. 하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가요? 일단 어떤 성격이 부여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아, 네, 디자인이 아무리 이뻐도 그 친구의 성격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호감도가 약간 식상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외모와 성격이 둘 다 잘 조합되어야 한다. 네, 제 포인트입니다. 지인도 데스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음. 얘가 영 유명세를 못 하더라고요. 아, 제가 네네. 나중에 작가님께 좀 상담을 받으라고 추천을 좀 해야겠네요. 네. 저 그 전에 디자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해주셨는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주위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보세요. 것처럼 네네.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독특하게 좀 디자인을 끌어내는 것 상마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응답자분들 조금 전에 첫 번째 설문에 많은 분들이 해주셨거든요.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이 가운데 저희가 세 분을 뽑아서 첫 번째부터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던킨 도너츠 좋아하십니까? 좋죠. 네. 캐릭터로 만들면 더 좋겠네요. 그러네요. 던킨 도너츠 하나 드리는 거 아니고요. 6개 저희는 팩을 네.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세 분을 추첨을 할 거거든요. 화면으로 네, 세 분의 당첨자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은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라고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뭐 이름도 있었고 디자인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첨자 나가고 있습니다. 차차차님. 치킨 나라 피자 요즘 핫하죠. 네, 하늘 소리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립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정말 최첨단으로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 되셔도 조금 이따 또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셔도 다음에 또 되실 수도 있고 한번 중간중간 저희가 상품을 드릴까요? 도전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캐릭터를 하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요. 네. 지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결과 대부분 국민들이 지식재산이 가치, AI, 빅데이터, 초기능, 초연결과 관련이 깊다고 응답을 하셨다고 하네요. 영상 보시면 귀여운 이게 캐릭터 지식이 재산이 네. 캐릭터라고 나오는데 딱 봐도 뭐 인공지능을 모티브로 표현한 네.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이름도 지식이 재산이고요. 뭐 합치면 지식재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그 아이디어로 캐릭터를 한번 구상하고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도 나만의 네. 캐릭터 하나 네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시장이나 이런 스포츠 만들면 네. 그런 것처럼 나만의 캐릭터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자, 캐릭터 만들었으면 조금 전에 좀 상품화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해주셨는데, 자, 네. 첫 번째 문제를 이번에는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성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시청자분들 지금 땡기지 어플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시죠? 유튜브로도 보고 계시고요. 자, 모바일 들어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지금부터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정답이 있죠, 문제니까. 정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한데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답을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정답을 눌렀고 수정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딱 한 번, 첫 번째 정답을 빨리 눌러주실수록 포인트가 높게 쌓이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연봉이 가장 높은 캐릭터를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는 저희가 문제만 드립니다. 조금 전 설문은 그 점수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당첨이 안 되셔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그림이 표현이 되고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요. 자, 나오고 있죠. 연봉이 가장 높은 캐릭터 정답이 있습니다. 1번 미키마우스, 2번 바비 인형, 3번 펭수, 4번 뽀로로 정답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참 익숙한 캐릭터예요. 그죠?
제안이 있고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바비 인형, 펭수, 뽀로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그 정진근 교수님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저는 기본적으로 뽀로로 좋아합니다. 뽀로로. 가장 어리고 귀엽고 그래서 좋아해요. 네. 그리고 연봉도 앞으로 더 높아질 거예요. 어리니까. 그렇죠. 전 계속 세계적인 높아질 캐릭터로 네. 뽀로로뿐만이 아니라 네. 키도 있고 예. 장기를 뽐내보려고 하는데 네, 김 교사님은요? 네. 저는 팽하, 예, 펭수. 아. 네, 펭수가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펭수 덕에 구독자가 조금 이렇게 올랐던 경험이 있어서 펭수를 네. 사랑합니다. 펭수가 좋아하겠네요. 고마워요. 이은경 작가님. 네, 저도 펭수 좋아해요. 펭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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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이 말해줘서 제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또 네. 우리가 좀 자, 1번 미키마우스, 2번 바비 인형, 3번 펭수, 4번 뽀로로 이렇게 네 가지 객관식으로 드렸는데요. 답변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연봉이 높다고 생각하셨는지 득표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1번이 57.3%, 바비 인형이 21% 정도 되고요. 펭수가 우리 두 분께서 펭수를 말해주셨는데 10%, 뽀로로 11%에서 1% 이겼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희망상을 얘기했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답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봉이 가장 높은 그렇죠. 캐릭터로 첫 번째 미키마우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눌러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점수 디즈니 역사가 깊다. 디즈니의 점수를 많이 우리 댓글로 올려주시는 것도 같아요. 뻔히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냥 보여주시죠. 정답은 1번 미키마우스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답 말씀드리기 전에 댓글창으로 어떤 분이 웃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깜짝 놀랐거든요. 미키마우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좀 미키 할걸 매둥이님 번째 문제 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자강님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네. 미키 킹왕짱님 감사드리고요. 미키마우스 연봉이 6조. 엄청 나죠. 혹시 네. 뽀로로 연봉 아시나요? 뽀로로 연봉 뽀로로. 얼마 정도 될까요? 미키마우스가 6조잖아요. 네. 뽀로로가 10분의 1, 6천억 정도 아, 연봉을 네.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민성님이 뽀로로 연봉이 어떻게 네. 되는데 사실은 6천억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뭐- 성장하고 있는 캐릭터니까. 그렇죠. 네. 슬퍼하지 않아야 될 게 네. 이제 저기 미키마우스는 할 날이 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왜요? 이 저작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 이렇게 네. 보호되는데 지금 미국은 미키마우스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95년까지 늘렸거든요. 근데 이제 3년 후에는 이제 안 늘린다고 하는 된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 뽀로로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벌 거다. 그래서 사실 네. 미키마우스도 처음부터 6천억 번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뽀로로가 네. 1등하기를 전 기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응원을 할 거 계실 거예요. 지호님 네. 6천억 대박. 근데 실은 그 금액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핫하지만 실은 네네. 저는 그것보다는 많은 대중들의 마음에 공감했다는 그 이유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런 캐릭터를 만든 창작자가 되었다면 그거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 캐릭터 만들 네. 때 좀 유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캐릭터 나도 만들어야지 네. 6천억, 6조 도전하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어떤 작가가 만들었다고 해서 뭐 작가의 저작권이 있기도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펭수 같은 경우는 작가가 만들기도 했겠지만 내 회사에서 디자인 협업해서 만들었을 확률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업무상 저작물로 포함돼서 아, 실은 펭수의 주인공은 작가가 아니라 네, 아. EBS 회사가 됩니다. 아. 네, 저작권이 회사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 아는 이제 친한 디자이너 작가도 한 분이 학생 때부터 캐릭터를 이렇게 꾸준히 그리셨어요. 그래서 네네. 본인만의 캐릭터를 갖고 계셨는데 회사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 캐릭터를 갖고 작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업무상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어서 네. 작가님 디자이너 혜택이 없고 오히려 회사에 매출을 부응시킨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뭔가 네. 생각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죠. 하고요. 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저작권법에 보면은 네. 회사에서 본인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되도록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특허랑 좀 다른데요. 특허는 발명을 할 때 회사의 직원이 직무 발명이라 하는 직무로 발명을 해도 발명자가 여전히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이제 회사의 특허권을 양도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대박이 됐을 때 일정 그 로얄티를 가져갈 수 있죠. 저작권법은 그 회사가 전적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부분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기도 하는데 지금 조정 작업이 되고 있어요. 아마 이제 되면은 직원분들도 자기 창작에 대해서 회사의 기여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캐릭터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원시스 멀티유즈라는 말이 있다시피 우리가 그 캐릭터가 상품에 들어가면 그 순간에 그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녀노소 캐릭터 만들기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어요. 상식 뽐내기 좋을 것 같다고 김복실이님이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미키마우스 3년 후에 꿈을 먹고 사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미래지향적인 산업입니다.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최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또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올해 발행한 2020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을 살펴보면요. 1순위가 단연 1인 미디어였습니다. 그래서도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저작권 보호 이슈 1순위로 전망이 됐다고 합니다. 1인 미디어 이용 급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작권 침해 사례도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그 1인 미디어 많이 아마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거든요.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실 거예요. 작가님, 이은경 작가님 1인 미디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1인 미디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네. 영상을 공유하면서 제가 초등교사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지켜봤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과 경험들, 꿀팁들을 유튜브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의도한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저작권 침해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우리 김 선생님도 유튜브를 운영하셔서 아시겠지만 유튜브 측에서 채널 안에 영상을 수시로 관리하면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노란 딱지를 붙여 놓아요. 노딱이라고 네, 하죠. 노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크리에이터 하는 친구들 있으면 아마 노딱 아실 거예요.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공포스러운 단어인데요. 네. 어느 날 한 영상에 노딱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거 다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서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그때 지나가던 상점에서 유명한 팝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팝송이 영상 안에 포함됐다는 것이 노딱의 이유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상을 조용히 내렸습니다. 우리 작가님뿐만 아니라 지금 1인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경험한 적도 있고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도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완두콩 두환님과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진행해달라, 어떤 분들은 이건 토크 콘서트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은 토크 콘서트도 하면서 퀴즈를 푸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설문과 퀴즈를 드리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원래 아셨던 것처럼 상식을 키워드리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점이 궁금하실지 이번에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모바일을 좀 열어주시고요. 10글자 이내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크리에이터로서 1인 크리에이티브로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로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10자 이내로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시간 지나가는 음악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허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유튜브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얘네 필터링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게 있으면은 침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세상이 전체가 다 저작물이에요. 가다 보면은 건물도 찍히고 그 다음에 조각상도 찍히고 노래도 들려오게 되는데 이거를 다 침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도 보면은 이런
공개되어 있는 건축물 이런 거 찍히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 괜찮죠. 그래서 음악이 사실 부수적으로 들어간 건데 네. 이 기계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유튜브의 그런 사실상의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논문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 보면 공정 이용, 네. 그 다음에 부수적 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쓸 때 제가 네. 다 가서 뭐 이렇게 묻고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정당하게 그걸 갖다 쓰면 출처를 밝히면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뭐 뭔가 이렇게 저작물이 아까 들어가는데 이 주가 아니라 부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법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판례가 BTS 사진을 가지고 막 올리는데 거기에다가 BTS 사진 올린 데다가 글을 써서 이것이 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글은 장식이고 네. 사진이 준 거예요. 아. 이런 경우는 침해가 네. 되죠. 그렇죠. 하지만 네. 제가 논문을 쓰면서 BTS의 한류 이런 거에 대해 논문을 쓰면 BTS 사진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주종이 바뀌면 안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해요. 네. 공정 이용이란 무엇인지 이게 법 조항으로 하면 제 35조의 5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오늘도 김 선생님 오시면 아주 쉽게 깨알 그리고 홍보.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마침 제가 여기 촬영 오기 전에 딱 올려놨는데 이게 네. 잘 좀 타이밍 맞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정말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채널에 오셔서 보시면 아주 쉽게 설명을 여기서 또 홍보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김 선생. 네. 꼭 가서 볼게요. 네. 저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게 직접 광고긴 한데 지상파 아니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저작권은 이제 창작 보호하고 공정 이용을 통해서 문화 발전시키는 거고 네. 수레바퀴의 양바퀴예요. 근데 특히 공정 이용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 저작권법이 네. 무려 23조부터 38조까지 굉장히 많은 공정 이용 규정을 갖고 있어요. 네. 그거를 잘 하시면은 네. 1인 미디어 사업하실 때 굉장히 좋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저희 콘텐츠의 땡기지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신 그 의미로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행운의 당첨자 3분을 또 한 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가 여러분 광고 적당히 하시고 네, 쉽게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네, 쉽게 여러분 그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자, 3분 뽑아서 함께해 주신 3분께 저희가 이번에는 스타벅스의 달콤한 디저트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나 뭐 케이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세트를 드린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될지 두구두구두구 많은 분들이 지금 두근두근 하고 계십니다. 행운의 당첨자 3분 지금 화면으로 발표해줘. 3분에 들고 싶다, 그죠? 자, 리님, L22님, 앞사내님, 니나노님 3분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어떤 분들은, 딸기조아님, 그러면 안 되셨는데 아주 다른 분들의 그 기쁨에 동조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회를 또 누려보실 분도 계시고요. 나나노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던진 도너츠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도 계시군요. 많은 분들께서 콘텐츠 제작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는데요. 지금 그 지식재산 관련한 유튜브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도 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자 이런 짧게 이야기를 좀. 저작권이라는 거는 특허나 상표 디자인과 달리 시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았죠. 네. 그냥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냥 막 가져다 써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슈된 배경 중에 하나가 1인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네. 문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사소한 저작물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존중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한 번쯤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저작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들 어려워하고 계신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정 이용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절대로 어렵지 않고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탐량과 토크 콘서트를 하는 이유는 지식재산을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깝게 다가가기 위함이지 이건 법적으로 뭔가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발명을 할 수도 있고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다양한 캐릭터나 창작물을 내고 싶은데 좀 어려워요. 이런 거 혹시나 뭐 저작권 하는데 내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지시고 어렵게 생각하시기 네. 때문에 쉽게 네. 풀어드리고자 HOLYS 시는 분, 이 정도 속도면 저 잠깐 밥 좀 시킬게요. 네. 배고프시면 안 되니까 밥 먹고 와도 저희가 저희는 식사 아직 안 왔는데요. 다 같이 박수님, 배가 고프지만 여러분께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밥은 드셔야죠. 네, 밥은 드셔야죠.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이 성꼬미님 반갑고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저작권의 그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유를 좀 알고 함께한다면 이 부분도 좀 다가가기 쉬울 것 같아요. 무섭구나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요.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용 규정이 많이 있고요. 본인이 쓰다 보면 알 거예요. 예를 캐릭터를 갖다 쓰는데 그 캐릭터의 네.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썼다 그러면 당연히 침해가 되죠. 네. 하지만은 우리가 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음악을 그냥 갖다 썼던 침해가 되겠지만은 네. 그것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다.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들어갈 때는 소위 말하는 정당한 범위라는 그런 기준이 네. 있는데 네. 주종 관계를 명확히 잘 지키고 출처를 잘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록 하면 충분히 다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발전이 또 다른 분들이 이미 이렇게 어떤 그 토대 위에 또 다른 발전을 계속 하면서 네.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너스 상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이미 이런 70년은 식으로 훌륭한 예, 거죠. 예. 네. 특허 같은 경우에는 출원 시로부터 20년간 보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20년이 지난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할 것들도 많이 널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지루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까 어떤 분들께서 댓글로 피가 되고 살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은경 작가님 목소리 듣고 싶다고 미니주니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니주니님께. 네, 아까 저작권 70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나 네, 뭐 성냥팔이 소녀 같은 책들은 이미 저작권이 만료가 돼서 네. 충분히 각색을 하고 출판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다양한 패널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집중을 좀. 졸리다. 서운합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아까 첫 번째 문제 함께 못 하셨다고 또 못 맞췄다고 좀 속상해 하셨는데 이번 문제 집중하시고 여러분 맞춰주시면 포인트 점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 발빠르게, 손빠르게군요. 빠르게 정답을 눌러주시면 포인트가 더 높게 쌓이게 됩니다.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고자 여러분 땡기지 어플 다 활용하고 계시죠? 자, 화면으로 여러분께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에서 제가 그림을 드립니다. 그림을 보시고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화면이 나가고 있죠.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식당 내 이벤트성 후기 사진 많이 하죠. 2번 풍경 작가 사진, 3번 인공지능의 그림. 이렇게 세 가지 객관식으로 그림 보기를 드렸어요. 식당 내 이벤트성 후기 사진 이런 거 좀 찍. 제가 저기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세트 받고 싶거든요. 여기 있어서 못 해서 좀 되게 아쉽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세트 드리는 건 아니고 포인트에 좀 쌓이는 부분이 네. 오히려 더 좋죠. 저희가 1위 하면 백화점 상품권, 2위 하면 외식 상품권을 드리고 그 어플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풍경 작가 사진이 있었고 인공지능의 그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댓글을 보니까 2번 같아요. 2번이 좀 많은 것 같고 한여름님은 1번인 듯 저입니다. 1번이라고 하셨고요. 주님은 치킨 따로 동표모르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푸님 잘못 읽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보기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를 주셨는지 어떤 곳에 투표를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답변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식당 내 이벤트성 후기 사진 1번 7.8% 작가의 풍경 사진 있고요. 인공지능의 그림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저희가 좀 화면에 좀 2번은 몇 퍼센트 나가고 있는데 네. 투표를 해 주셨는데요. 60.3%.
60.3%로 압도적으로 음. 2번 작가의 풍경 사진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댓글로도 이정님, 예. 자, 222 자강님 맞춰주셨나요? 이번에 많은 분들께서 주셨는데 과연 정답이 맞을지 화면으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역시. 여러분께서 네. 많이 해주신 2번 작가의 풍경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그 저작물은 아무래도 그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왜 그 작가의 네. 풍경 사진? 우리 저작권법에 보면은 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가 찍은 사진,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만든 거는 저작물이 안 되죠. 인간이라는 게 안 되니까. 네. 그리고 1번, 2번 이제 인간이 찍은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인간이 찍었다고 가정을 하면, 요거는 2번에 점수를 주실 것 같은데, 1번에도 점수를 같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번 사진은 저게 솔섬 사건에 나온 사진인데, 사실 저게 침해 저작물이에요. 침해 왜요? 저작물인데, 솔섬이라는 어떤 작가가 찍은 사진을 예. 어떤 우리나라 회사에서 광고에 쓰려고 비슷하게 가서 찍은 거예요. 네. 그런데 서로 소송을 해보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명함 이런 게 다 달랐고 솔섬을 찍은 구도만 같은 거예요. 저기 삼척에 있는 섬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네. 저 섬에 대해서 찍을 자리를 독점해 줄 수는 없다. 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분이 무엇이냐 보고서 예. 선택과 구도 요거까지는 보여줄 수가 없다 해서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이죠. 네. 그래서 저 사진은 네. 저작물인 게 확실해요. 음. 근데 첫 번째 저 음식은 네. 구분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판례 중에 보면은 햄 제품을 그대로 찍은 것 혹은 대머리 치료 전후 사진을 찍은 것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네. 이것은 사실을 그대로 찍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많아도 네. 사실을 그대로 찍은 것은 저작물이 아니다. 거기에 뭔가 우리가 저 개성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품 사진은 아니다. 하지만 네. 제품을 찍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치해 놓은 이미지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는데 네. 그게 그냥 식당에 나온 것을 그냥 툭 찍은 거라면 제품 사진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저런 배치를 뭔가 해서 묘하게 자기 개성을 표현했다면 이미지 사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답이 1번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합격자를 많이 늘려보도록. 하지만 저희 진행자 입장에서는 진행자 그런가요? 입장에서는 정답은 2번만. 그렇죠. 가장 그래도 그렇죠. 객관식이니까 가장 정답인 것은 2번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저희가 네. 이렇게 즉석으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네. 정말로 저작권으로 인정이 된다면 네.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런 고민을 주장하는 안 사람들이 해보셨죠? 너도 나도. 그러면 아니면 네. 1차 저작권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선점을 했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저작물로 인정이 돼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면은 네. 누군가가 이렇게 맛집이 새로 오픈한 거예요. 뛰어가서 먼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뒤에 손님들은 사진을 찍어서 못 올려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음. 내가 먼저 올려요. 네. 다른 사람은 그곳에 가서 바라만 봐야 돼요. 찍고 못 올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저작물이라는 거는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이 녹아져 내린 이러한 사진의 경우에만 우리가 이렇게 저작권을 보호.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실 때쯤에 저희가 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늘 시청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1시간 조금 넘게 할 것 같습니다. 새우깡님. 맞습니다. 정답이십니다. 자, 정답을 이번에는 모바일 땡기지 어플에 저희가 보기가 있습니다. 그 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이 아니라 보기에 그 객관식 번호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문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답이 있는 문제니까요. 손빠르게 정답을 눌러주시는 분께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그림 문제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OX 문제입니다. 제품들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제품들이 상표 침해인지 아닌지를 여러분께서 O나 X로 깔끔하죠? 5대 5입니다. O 아니면 X거든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바로 나갈 거니까 집중해 주고요. 자, O 아니면 X입니다. 새우깡 니트가 있고요. 참이슬 백팩이 있고요. 곰표 패딩 점퍼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
아시잖아요. 새우깡이 있는데 니트 티 이런 거 상표가 침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O, 안 된다. 이거 상표 침해까지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X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주셨고요. O, X. 저는 그 그림을 봤을 때는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OX 분분하네요. 우리 댓글창도. 아무래도 상표 침해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작가님 될 것 같고 우리 음. 임 작가님은 캐릭터 만드는 입장에서 네. 정답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네. 근데 실은 저 같은 경우도 네. 제 캐릭터의 눈을 제가 동그랗게 그리는데 이 네. 동그란 눈에다가 눈썹 하나 딱 그려갖고 중국에서 상품으로 출시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다. 네. 네, 이거를 차이라고 생각하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었을까라고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네, 중국에 있고, 네, 수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네, 기간도 맞아요. 너무 많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네,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네, 제 정답은 네, 입니다. 네. 자, 여러분은 O에 많이 투표를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침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자, 여러분께서 어떤 쪽에 투표를 많이 하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에 많이 점수를 주는지 아니면 X에 많이 점수를 주는지. X가 62.8%로 더 많습니다. 37.2%, 상표 침해는 아닌 것 같다. 네, 찍어서 멜둥이님은 O, 본의하니 이요라고 하셨고 성꼬미님 X요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많은 분들은 X의 점수를 주셨는데 정답이어야겠죠. 정답이어야 될 텐데 자 정답을 맞춰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답 보여주시죠. 상표 침해가 안 된다네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여러분. 네. X. 저걸 침해라고 하면 안 되죠. 스콤 아저씨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김범수 선생님은 어떻게 처음에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네. 2번하고 3번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서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사용한 거라 아무 음.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런데 1번의 경우는 아무런 합의 없이 무단으로 지금 사용해요. 네. 무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음. 사실 상표는 물품, 즉 어떠한 물건이냐에 따라서 상표를 하나씩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보면 갤럭시라고 있는데요. 그죠? 이전에 시계에도 갤럭시라는 상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갤럭시가 네. 시계 갤럭시 상표 침해를 안 한 이유는 음. 이렇게 서로 다른 물건에 네. 상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음. 그래요. 그래서 1번의 새우깡 같은 경우는 네. 무단으로 사용을 했지만 음. 가자가 아니고 옷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아, 상표법으로 봤을 때는 상표 침해가 아닌 게 정답이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상표 브로커라는 용어까지 생겼더라고요. 네, 상표를 상표 실제로 네, 허락 없이 쓰려고 하는 거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표적인 브랜드 정관장과 초코파이 아시죠? 네. 네, 중국에서 그 상표를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네, 그러면서 그 상표권을 가지고 가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었겠죠. 음. 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그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어떤 상표를 가지고 있다면 네. 빨리 출원하고 음. 네, 등록하는 등록하고.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상표 등록의 중요성에 네. 대해서 한 번 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김밥, 네. 뭐로 시작하는 그 김밥도 네.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고로 시작하는 그 김밥을 네. 누가 먼저 상표를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음. 네, 원래 상표를 하려고 했던 분이 오히려 그 이름을 못 쓰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출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 제 1부에서 저작권 또 상표에 대해서 설문도 좀 해보고 문제도 맞춰봤습니다. 아까 다 틀렸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부터 다 맞추면 점수가 또 쌓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 함께 해봤고요. 잠시 후에 저희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1위부터 20위까지 바로 발표해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니까 지금부터 집중 맞춰주세요.